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난주에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에 시장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말 동안 비트코인 좀 굳건히 버텨줬고 현재 16.6K 구간 횡보 중인데요. 오늘도 우리 축구 경기 2차전이 있습니다. 투더골드문과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200선을 좀 간당간당 매달려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말 새 이제 뭐 큰 변동폭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의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새로 만들어준 이 박스권 하단선을 좀 굳건히 지켜주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위믹스 이런 문제들 뭐 루나테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어떻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믹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코인가드님께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저녁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기도 한데 주말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드님? 주말에 이제 뭐 네. 일본 경기도 보고 일본이 이제 좀 지더라고요. 네. 좀 우연치 않게 좀 실수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꼭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쉰 것 같네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도 이기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믹스 예. 사태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믹스 사태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뭐 장영국 대표가 뭐 닥사에 대해서 좀 소송을 건다 아니면 기자 간담회도 열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상장 폐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 이제 이 위믹스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위믹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이제 큰 손실을 받게 됐고 오늘 이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돼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지만 또 개별 코인들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러한 시장으로서 이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위믹스 사태를 우리가 이제 뭐를 좀 배울 것이며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것이며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간 상황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결과를 또 초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 코인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코인이죠. 이제 뭐 대부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P2E 섹터, 이제 게임을 해서 뭐 돈을 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이제 그 게임 결과에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이걸 생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자, 이렇게 좀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으로 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 4개의 이 거래소에서 현재 상장 폐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위믹스 코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미르포죠.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좀 게임 머니였고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이제 뭐 게임하거나 그러면 뭐 조그만 코인 같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초기에 굉장히 이제 그 폭발적인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이제 P2E 섹터가 지금 현재 우리 뭐 엑시 인피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시장이 이제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1월이에요. 1월. 올해 1월에 이제 대표 이제 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에 상장이 됐고요. 그 상장이 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좀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위믹스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메이드사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아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끌어오듯이 또 다른 이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코인으로 또 이제 돈을 끌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자금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뭐 증권사들 다 마찬가지로 전체가 이제 다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들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정책, 운영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코인은 이 거래소에서 살아남지만 또 어떤 코인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래소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좀 네. 발생이 되긴 하는데 이제 위믹스가 이제 4개 거래소에서 한 번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네.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금 이제 뭐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 예, 하한가를 쳤고 네. 이 하한가에서 오늘 또 보니까 제가 아까 장중에 한 7, 8%더 빠지는 걸 좀 보고 왔었는데 이렇게 좀 이례적인 일이 좀 벌어났고 이 위믹스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메이드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있던 여러분들 이제 네. 루나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이 루나로 뭐 손해를 보신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떨어져 버려갖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서 정부 측에서 야 너네도 이런 것 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이 닥사입니다. 닥사. 우리가 이제 이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비트나 이제 빗썸, 코인원, 이제 뭐 코빗, 고팍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영국 대표가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 간담회를 보신지 안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담회를 진짜 다 봤는데 이 장영국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위미트를 업비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좀 저격을 한 그렇죠. 좀 방송이 아니었나 이제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유통량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우리 위믹스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좀 된 것 같고 혹시 아나운서님 그 방송 네. 보셨나요? 네, 저도 살짝 봤는데 어쨌든 장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좀 억울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위믹스가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위메이드 주가도 흔들리고 그 위메이드 삼형제 있죠. 모든 주가 3개가 그렇죠. 다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게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가는구나. 이번에 FTX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FTX가 무너지자마자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좀 영향이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위믹스 상장 폐지 자체가 P2E 섹터가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위믹스가 살짝 불을 지폈다 이러면서 다른 이제 게임 회사들 이제 들어오려는 진입하려는 회사들한테 좀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닥사가 어떠한 이런 규정이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규제? 규제를 가지고 우리를 상장 폐지시킨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장영국 대표가 소명을 부탁을 했었을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됐던 점이 좀 가장 불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드님? 지금 이제 뭐 닥사에서 지금 위믹스 상장 네. 폐지 주요 사유를 뭐 유통량에 대한 걸 좀 다뤄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좀 제가 뭐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 뭐 3억 1,842만 개인데 우리가 이메이드 측에서 본 것보다 이제 공시한 것보다 29% 가량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량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이제 좀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장영국 이 대표가 이 위메이드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위믹스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소명을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괘씸죄를 좀 받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닥사의 이제 명분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건 너무나도 이제 뭐 쉬운 일이거든요. 한 코인을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당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시총 1, 2위를 다루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렇게 좀 이런 큰 메이저 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솔직히 저는 크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뭐 P2E 섹터나 이렇게 지금 시총이 작은 알트들 또 이제 유통량에 대한 이제 뭐 공시를 하지 않은 이제 코인들을 상당히 좀 이제 업비트에 많이 좀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 뭐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위메이드와 이 업비트 또 위믹스 업체 보게 되면은 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위믹스 사건으로 이제 위메이드까지 이제 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뭐 당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네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공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단독 아닌 이제 닥사에서 내린 거다 이렇게 업비트 네네. 측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업비트 대 지금 이제 위메이드 이렇게 막 싸우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장혁 대표는 계속 이렇게 뭐 슈퍼 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업비트 자체가 뭐 화가 나서 그냥 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위믹스 자체에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닥사에 대한 이제 이 직원이 2명이라고 해요. 2명. 2명하고 이제 외부 직원에서 뭐 3명.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이런 네. 조그마한 이제 이 직원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닥사인데 그런 닥사들이 이제 내린 이제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뭐 수천만의 이제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피해를 봐야 네, 되냐 이렇게 맞아요. 저는 좀 화가 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업비트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믹스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공방을 이제 예고를 했고요. 이제 네. 이메일이나 이제 뭐 메신저 이런 것들 녹화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위믹스가 절대로적으로 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잘못이 있어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코인에 상장을 하고 고점에서 지금 크게 네.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뭐 개발비를 만드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상장에 있어서 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코인을 판매한 돈들이 이제 개인의 이제 장영국 대표의 뭐 주머니에 들어갔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위믹스는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열심히 이제 이런 코인을 이제 팔아서 얻는 이 수익들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뭐 상패에 대한 이제 조건들과 여러분들 다르게 보셔야 돼요. 상패에 대한 이제 조건들을 명확한 요건이 없었어요. 네네네. 이러한 이유로 너네들은 상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측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괘씸죄에 좀 걸린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네.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장영국 대표는 우리가 소명을 어쨌든 했다. 하지만 닥사 측에서의 어떠한 정확한 요건 없이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업비트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전달을 했고 형평성 논란대에서는 좀 거래 지원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위메이드처럼 발행 주체가 좀 명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유통량 계획을 필수적으로 좀 받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왜 우리 회사만 이렇게 깐깐하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했던 것 같고 업비트의 주장으로는 지금 현재 발행 주체가 명확한 법인이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량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좀 방침도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위메이드와 업비트를 넘어서 지금 닥사까지 같이 논쟁이 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도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해서 어떤 관련 규제나 요건들이 정확하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위믹스 사태 장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위믹스를 조금씩 사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살려보려는 것 같은데 뭐 현재 어떤가요? 이제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좀 마이너스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장윤규 대표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월급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뭐 본 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누가 뭐 포샵을 하는 것도 네. 있겠죠. 뭐 한 네. 뭐 몇십억 이상의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 닥사나 이제 이 업비트 측에서 제공을 했다면 위믹스도 이에 좀 소명을 저는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사각지대죠. 이제 뭐 규제된 사각지대에서 이제 뭐 좀 어떻게든 이 코인을 더 키우려고 좀 이렇게 상패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좀 유통량을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도 두지 않고 지금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는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으면 업비트도 현재 지금 뭐 욕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 아예 없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그냥 다수결로 자, 이 상패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패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좀 불신이 올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좀 멀리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뭐 고팍스에 대한 이 위험도 아직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뭐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이런 모습이 네. 계속 나오게 된다면 네. 한국 거래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규제들이 점점 나오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그 미래에 진짜 큰 이제 부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이 좀 많았어요. 이 위믹스 사태도 그렇고 익명성이 이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익명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이제 위믹스 자체 이제 투자자들의 지금 이제 손실폭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없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을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업비트랑 비썸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용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직 그래도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뭐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해외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뭐 이제 노란톡에도 보면 이제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그런 지갑에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위믹스 코인이 이제 우리 12월 8일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일단 먼저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거의 뭐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좀 이제 1시간 봉으로 가져왔지만 이게 한 며칠 된 차트예요. 그런데 제가 일봉을 오늘 틀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큰 하락이 나오고 전혀 이제 뭐 크게 올릴 만한 그런 재료도 없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뭐 우하향을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한 번 정도 더 보여주게 되더라도 뭐 1,000원 이상을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끝까지 좀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코인을 상패비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홀더들에 한해서 홀더들이 최대한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업비트에서 뭐 코인을 옮기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옮겨도 좀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가 미래에 또 이렇게 네. 이 장혁 대표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코인이 그냥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뭐 미래에 어떤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루나 클래식이 나온 만큼 그런 것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만큼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우리 무비블록처럼 다시 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 참 많았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믹스 차트까지 좀 봐주셨는데요. 1,000원대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래도 12월 8일에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의 상패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당장 위믹스 홀딩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은 좀 최근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들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한 1,000원대 부근 올랐을 때 정도에 파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위믹스 사태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클레이튼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클레이튼은 지금 현재 어떤 소식이 있나요? 자, 우리 이제 위믹스가 이제 떠나 보냈고 이제 뭐 떠나 보냈다 말은 자,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뭐 루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위믹스까지 오기까지 지금 많은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뭐 한국산 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 클레이튼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우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진짜 이제 뭐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에 이 매수하시는 이 평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위믹스가 이제 어렵다 보니 클레이튼도 지금 이제 위험하지 않은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건 클레이튼 하나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현재 지금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이 카카오 이제 계열사들이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제 현재 이 클레이튼의 내부적인 생태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NFT, 뭐 디파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굴러가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인의 시세도 마찬가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지금 이제 연일 폭포수처럼 계속 내려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클레이튼이 좀 지켜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조금 이제 너무 하락되는 걸 이제 좀 두려운 와중인지 좀 바이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도 최근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빗썸이나 이런 데만 있잖아요. 업비트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설거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이 클레이튼이 어떻게 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메타콩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클레이시티도 지금 이제 클레이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의 중심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지금 현재 뭐 체인 변경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이제 점차 이제 클레이튼을 점점 떠나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던 NFT 이런 것들이 최소 반토막 이상이 났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심한 거는 이제 한 12막도 이상도 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루나 때처럼 그냥 다 날리는 게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한 지갑에서도 지금 좀 이제 뭐 대량의 클레이도 좀 출금이 된 상황도 보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환산해도 지금 한 80억에서 100억대 정도가 되는 돈이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프로젝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은 계속 올라가고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재단 측에서 너네도 이거 현금으로 바꿔먹은 게 아니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NFT나 디파이 프로젝트 자체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이제 터져 나감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이제 이렇게 클레이튼을 보게 된다면 최근 이제 올랐죠. 이렇게 오른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한 7천만 개 정도, 7천만 개 정도를 이제 바이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이 170원대 해서 200원대 좀 언더 부분이거든요. 여기 200원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 200원 언더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신뢰도만 보거나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차트만 분석을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이런 전고점을 크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다 하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걸 이제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0원 언더, 뭐 100원 라인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바이백 같은 이벤트들이 나와서 가격적인 방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더 내려오거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자기네들은 좀 버텨야 된다.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 뚫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이번 상승장, 다음 상승장까지 해서 가능성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 게 별로 없고, 하지만 이제 재단 측에서 이렇게 계속 바이백이 나와 준다면 어느 정도 이런 가격적인 유지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현재 뭐 위믹스가 어렵기 때문에 클레이튼도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짚어주셨는데요. 카카오 계열사 현재 잘 버텨주고 있지만 클레이튼 자체의 내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재단 측에서 클레이튼의 바이백을 해줌으로써 좀 가격 방어를 하면서 차트가 상승했던 부분은 있지만, 가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정고점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들어가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150원대나 아니면 그 밑에까지 100원대까지의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가격 방어적인 부분이나 또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레이튼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어떤 코인들도 어려울지, 그게 클레이튼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다음 전략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보다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어쨌든 비트코인도 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지켜나가는지 좀 2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도 코인도 봐주실 거고요. 또 비트코인 마지막에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의 시작, 우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 지켜가고 있는지 볼 건데 51% 공격, 도대체 이게 뭔가요, 가드님? 여러분들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죠? 네, 이거 저도 많이 몰라서.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 이후로 단 한 네. 번의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런 좀 지금은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향후 뭐 달러까지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상황에 갇혀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비트코인 1억, 2억 뭐 간다 이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 이상 때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해킹이 엄청나요. 우리 FTX에서도 이제 이 코인들이 이제 또 해킹이 당해서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바하마에 넘어갔죠. 바하마 네. 전부 갖고 있고, 샘 뱅크먼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이제 뭐 구속도 안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의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메타마스크나
이런 이제 개인 지갑에 넣어놔도 좀 해킹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탄생 이후로 단 한 번의 이제 해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공격을 하려면 정말 이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장악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여러분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킹을 하는데 참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는가? 그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냥 비트코인을 갈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1% 공격이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전체 노드 중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워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정보를 조작을 해요. 조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득을 받는 것들을 이제 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들이 이제 새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래가 합의를 이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이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전체 물량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 전체 물량에서 51%를 이제 장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노드의 이제 해시 연산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해시 파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 쉬운데, 네. 자, 여기서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을 이렇게 50%를 이제 이제를 빼낸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공격 자체가. 근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거 이제 2009년도 이후로 단 한 번 해킹을 안 당한 이유도 이 물량들이나 이렇게 큰 해시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공격이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자, 언제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골드나 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이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여기서 나오는 피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포크를 또 진행을 한 만큼 현재는 지금 이렇게 시총 작고 이제 규모가 작은 코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로 여기는 이 비트코인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횟수의 이제 51%에 달하는 이제 블록을 채굴을 하게 되면은 해킹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탈중앙화가 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이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이 거래소적인 중앙적인 문제들이 자꾸 터져서 우리 선량한 코인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비탈스테링 말 한마디에 모든 이 노드들이 돌아가고,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현재 이제 지분증명을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조금 탈중앙화로 볼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드 수가 적게 되면은 이제 외부의 침입과 이런 거 변조로부터 좀 지켜내기가 힘든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큰 규모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뭐 블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는 데서 이런 것들 솔직히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제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왜 안전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드를 어떻게 돌리고 노드가 어떻게 해킹 나오고 이런 것들 아시는 것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관점보다도 이런 비트코인의 이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채굴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50% 해시레이트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채굴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얘도 가지게 되고 나도 가지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물량을 우리가 한 번에 걷어오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비용에 대한 기계값을 어느 정도가 필요하게 되냐면 43조가 필요합니다. 43조로 이제 이 기계값만 이제 이 뭐 채굴 기계값만 43조가 필요하게 되고요. 와, 네. 이건 이제 한 비트코인 한 5천만 원 정도대를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좀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매일매일이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해요. 자, 우리 1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한 22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킹을 시도할 수 있겠죠. 왜? 국가적인 차원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국가의 힘을 모아서 해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아닌 개개인의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이 물량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또 엄청난 이제 패닉 세일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디일까요? 51% 이상의 해시레이트를 갖고 있는 이 해킹범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상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킹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11년 정도가 됐죠. 11년에 나오고 지금 이제 한 12년, 3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단 한 번에 해킹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살아남게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그 떠받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큰 가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트코인과 좀 관련된 코인들 우리가 이제 너무 시총 낮거나 좀 스캠성의 코인을 이제 보시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좀 움직임이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장투로 가실 분들은 이러한 코인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너무나 쉬워요. 이런 거 어떤 게 있는가 좀 잘 찾아보시고 매수를 좀 진행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해킹이 당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지 않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51% 공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1%의 공격을 만약에 비트코인에게 하려면 90만 개 이상의 채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약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2억씩 들면서 정말 큰 비용이 처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킹이 되는 순간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해킹을 한 51%를 가지고 있는 해킹범들일 텐데요. 따라서 이러한 구조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는 해킹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 중에서는 이런 51% 공격으로 해킹을 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골드와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리플은 하드포크를 해서 또 스텔라 루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좀 어떤가요, 가드님? 지금 요즘 리플이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소송이 좀 이제 잘 끝나겠다는 좀 기대감이 좀 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리플을 얘기하기 전에 자, 오늘 뭐 하드포크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스텔라 루멘에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리플에서 하드포크 돼서 이렇게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네. 리플과 같이 송금으로 쓰이는 제가 송금용 이런 결제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좀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하드포크 된 코인이고 그래서 리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능적으로는 뭐 업그레이드도 됐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만이 아닌 이제 은행과 이제 송금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보낼 때 리플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총력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스텔라 루멘을 좀 보게 되면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낮고요. 송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외 송금들 좀 진행하는 걸 봤을 때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한계치를 좀 넘어설 수 있고 이제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이 은행 계좌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고 또 이제 중앙 국가를 근거로 이제 삼기에 안정성이 좀 이제 높아진 이 CBDC와 이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렇게 축구 강국들이네요. 예, 축구 강국들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이나 이런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플 차트를 좀 봐야겠죠. 리플 차트 보기 전에 리플하고 스텔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하드포크도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단연코 이 리플입니다. 리플. 예,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리플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좋아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 이제 뭐 일본도 좋아하고 근데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SEC와의 소송이 있어요. 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좀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세에서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금융권이 이제 쥐고 있는 코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리플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플. 금융권이 이제 쥐고 있지만 막 지금 찍어 누르고 있어요. 왜 못 올라가게 하는 만큼. SEC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코인이 뭐예요? 리플이잖아요. 리플이죠. 리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계속 누르는 것 같지만 지금 슬슬 이 입지를 좀 바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리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누를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오는 상황이 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SEC와 리플이 현재 이 손 잡은 것처럼 원만한 이제 협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플 자체가 증권에 대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리플 측에서 바로 이제 합의를 하겠죠. 네. 왜 증권이 아닌 상황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팔아먹은 게 SEC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좀 좋은 조건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 SEC 측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리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재판하기 전에 합의를 좀 보자. 그래서 지금 이 기간들이 지금 2주 정도 연장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말만 나와주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대한 좀 단기적인 훈풍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SEC보다도 리플 측에 좀 더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측에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 네. 그럼 진짜 이 결과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제 암호화폐 측에서 이제 SEC 쪽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 만큼 이 기존 금융권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법적인 상황에서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호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전에 이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리플이 대부분 이제 뭐 끌어왔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네.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상승장이 한번 쭉 나올 때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소송이 딱 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상징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융권을 이겨먹은 코인이 뭐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플이 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에이다,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지코인은 뭐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네.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나오면서 지금 도지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습니다. 모든 코인들 그 리서치를 해봤을 때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보면 도지코인이 갖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홀더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만큼 이렇게 장난으로 만든 코인들도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쓰이게 된다면 현재 뭐 결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게 된다면 보통 이제 이 500선 아래
네. 에서 이제 지지를 정말로 많이 해준 이제 구간을 보여주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차트만 봐도 뭐 기본 뭐 어센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니은자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좀 기어가는 코인들 또 아니면 올라왔던 코인들도 올라가다 다시 윗골에다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은 좀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 차트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 리플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리플 현재 SEC의 소송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 가장 좀 쥐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플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 SEC에서 나오게 된다면 리플에서는 강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리플 500원 선은 아래에서 좀 강하게 지지 보이면서 가격대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코인들 N자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돼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리플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비트코인도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드님? 이 비트코인도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비슷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니은자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현재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번 더 내려가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 상승으로 갈 만한 이 위에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방향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이제 갑자기 터진 이 위믹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악재라는 거는 몰라요. 언제 숨어 있다 이게 갑자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악재를 예상하고 나서 이제 코인들을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절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금리도 있고요. 예, 금리에 대한 발표도 이제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방송에 좀 다뤄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좀 어렵게 좀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또 볼만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러한 이제 박스권이고 하락이 나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매수된 지 한 일주일에서 한 1개월 정도 지금 진행된 이런 이제 물량들이 BTC 물량들이 지금 이제 뭐 최근 이제 3% 정도로 이제 최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 불안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 매도 압박이 또 나오고 있죠.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이 지금 현재 불안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항상 보게 되면은 거래소를 적극 이용했던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들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왜? 매도를 하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시장에 그동안에 바닥을 찍어줬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좀 찾아내는 방식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매도 압박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바닥을 오히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1% 공격과 또 리플, 또 비트코인까지 한번 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